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뭔가 하는 거 간단 얘기하겠는데 우선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핵심 기술이 됩니다. 영화 산업, 금융 산업, 자동차 산업 모든 산업에서 핵심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어야 되고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산업에 있는 지식을 모으는 그런 도구가 되고요. 그 지식이 모아진 거를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디나 다 있어요. 뭐 자동차에서는 이게 옛날 자료인데요. 2006년에 혁신을 일어나는데 52.4%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런 식의 자료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IoT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 오브 띵. 근데 그 인터넷 오브 띵 그러는 그분들은 통신을 이제 강조한 거지만 그 띵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띵이 되면은 각각 띵에 소프트웨어가 다 깔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혁신을 하는 도구예요. 일상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시스템, 그거는 이러는 방법을 바꾸고,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소통하는 방법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혁신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우선 구현하기 가장 쉬운 게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혁신을 꿈꾸고 또 혁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큰 사업으로 변해요. 가장 작은 아이디어가 빈방 빌려주자라는 그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에어비앤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 불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호텔 체인 하얏트가 시가총액이 83억 불이에요. 에어비앤비는 부동산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네트워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코자자라는 게 한옥 빌려주는 거랬어요. 이번에도 저 큰 학회 때 저 한옥 스테이 했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뭐 이왕 서울에 왔는데 그 하얏트 호텔 뭐 뉴욕에 있는 거나 뭐 런던에 있는 거나 서울에 있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 베개까지 똑같잖아요. 거기 자느니 한옥 가서 자자 그래서 한옥 스테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반상에 이렇게 또 한식도 조찬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또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들이 큰 사업으로 되는 게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얘기 많이 하는데 창업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고요.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회사들입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가 없죠. 소프트웨어 파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엔지니어의 한 9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다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6위입니다. 여기 7번째 있는데 여기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니까 그냥 6위예요. 이게 SKT, KT, LGU 플러스 3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최근에 그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그냥 전 세계에서 IT 회사 4개가 4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돼버렸어요. 알리바바 10년 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우리 네이버도 15년 된 회사예요. 저희 제자들 몇 명이 가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 파워를 우리들이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 파워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경제적 얘기만 했는데 그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효율적인 사회, 그 소통하는 사회, 그건 물론 이번에도 안전한 사회.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안전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투명한 사회, 우리 전 투명한 사회에 소프트웨어가 크게 공헌했죠. 가장 큰 게 뭡니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할 때 국회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실력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못해. 그랬거든요. 그때 뭐 저희 분야 이제 그 리더시든 성기수 박사님 국회 가서 증언하는데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소리 하고 치고 나오셨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야, 이거 못하면 우리나라는 다 같이 동해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의 그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금융실명제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또 이쪽 분야는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140만 개 일자리 필요한데 미국서 40만 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100만 개 정도가 외국서 들여올 겁니다. 미국은. 뭐 유럽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480만 개 필요한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돕니다.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4만 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중에 반수가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잡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학과 인기 짱이에요. 이거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지원자 수인데요. 130명인가 뽑는데 옛날 닷컴 바블 때 한 3천 몇백 명이 왔고요. 요새는 7천 명씩 모여듭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PC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확 컴퓨터로 몰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일상화됐을 때 또 한 번 쫙 몰렸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타난 다음에 지금 폭발적으로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워싱턴 대학의 그 전산 개론 과목 시간에 뭐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마이클 셀던이 하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제치고 이번에 컴퓨터 개론이란 과목이 1등이 됐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제일 많은 학생이 듣는 과목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 좋은 점만 있고 밝은 점만 있느냐? 소프트웨어 중심사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가장 큰 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일자리를 계속 없앱니다. 최근 읽은 자료에 보니까 미국 잡의 47%가 없어지겠다. 10년 내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잡이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잡이 생기는데 그 국가가 이거를 훈련을 시켜주고 새로운 잡을 자꾸 더 많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단순한 노동은 물론이고 주식산업, 아까 얘기했던 기자 같은 것도 이제 막 일도 처리해 버리니까 그 날리지 워크, 과학자들이 과학 하는 것도 웬만큼 다 자동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할 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글로벌에서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은 글로벌이에요. 본투 글로벌. 날 때부터 글로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등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는 거는 뭐 5등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5등하고도 뭐 큰 소리 치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 큰 소리 치는데 소프트웨어는 세계 1등 아니면 절대 의미가 없는 산업이에요. 또 양극화입니다. 1등이 다 먹는 산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니까 준비된 1%가 다 먹고 나머지 99%는 그냥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죠. 이것이 뭐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도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는 국가로서의 지금 기능을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거기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반발들을 많이 하죠. 뭐 컴퓨터가 밥 먹여주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MB가 국민과에 대해 처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IT 잘하면 그거 실업률 많이 생기고 실업자 많이 생기고 그게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근데 우리 산업 그 혁명 났을 때 뭐 간에 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장 두드려 부시든 뭐 그런 거 생각이 된다고요. 그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지금 뭐 우버라고 택시 그 개인 집에 있는 자동차를 갖고 택시용으로 빌려주자라는 그런 그 비즈니스인데 택시 운전사들이 되게 반대하는 거죠. 옛날 나왔지만 자동차 생겼을 때 우마차 업자들이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그래서 저런 뭐 빨간 깃발 법도 만들고 뭐 자동차 지나가려면 앞에 뭐 사람이 꼭 빨간 깃발을 들어야만 뭐 움직여야만 자동차가 가는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런 법이 실제로 1890년대에 영국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이 보스턴 지역까지도 좀 넘어가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시가 나타나서 그 우버 안 되겠다. 너희들 뭐 불법이다. 차단시키겠다. 이런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시는 그 우버 서비스 비슷한 거를 내가 직접 하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코미디 하고 있는 거죠. 한국 뭐 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다. 뭐 특히 이제 신성장 동력이 뭐 고갈됐다, 뭐 꺼졌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약간 섬찟섬찟합니다. 지금 청소년 취업률이 40% 이하더라고요.
작년에 저 창조경제 그렇게 우리가 외쳤는데 창조경제가 뭡니까? 저 소프트웨어나 뭐 컨텐트 이렇게 아이디어 산업 뭐 이런 거니까 주로 주 수혜자가 젊은이였을 것 같은데 창업 지원해주고 막 그랬는데 자료 보면은 청년 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청년들한테 갈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자동화돼서 없어진 게 아닌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그림자 그것이 벌써 우리나라에 다 들여오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정부에서는 올해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나름대로 크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인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안 쓰는 나라예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안 써요, 소프트웨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아래 한글 쓰는데 이러고 계실 겁니다. 아래 한글은 그거는 가장 초보적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뭐 이런 시스템까지는 대부분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은 자료 만들어서 근데 보내는 거 정도 이게 하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다 보니까 아주 그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고품질이라는 거는 오류도 없고 그다음에 고장도 안 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토요타가 소프트웨어 잘못 만들어서 좀 큰 사고 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 정보 보호. 그렇죠? 우리 모든 사회가 이제 그 인터넷과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에러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침투하게 되면은 사회 근간이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 잘못된 것이 피해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토요타 급발진 사건 판결 같은 거. 지금 급발진 그런 거는 사고는 우리 전문가들을 보면 저건 분명히 소프트웨어 에러야. 뭐 소프트웨어 아니라 전자적인 에러야. 기계적인 에러는 저게 날 수가 없죠. 갑자기 팍 나가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자동차 회사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없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고 잘못한 거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도 내고 뭐 그러고 있죠. 뭐 그동안 사고 많이 났는데 그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잠깐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뭐 이 가장 극적인 게 이게 우주선 쐈는데 그냥 폭발해 준 거는 데이터 컨버전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정전 일어난 것도 그 소프트웨어 잘못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전동차가 앞에 뭐 차 있으면 이게 가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다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가서 또 박았어요. 프로그램 에러죠 분명히. 또 이런 식의 것들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소프트웨어 안전의 전체를 총괄하는 뭐 그런 거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 관해서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 뭐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프로그램 할 줄 모르면은 당신 짜본 이제 프로그램 대선 없어져 버릴 거다. 뭐 그런 식의 그 책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한다는 것이 읽고 쓰고 그다음에 셈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 정규 그 교과목 그 일반 교육에 들어간 것이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사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 하는 것 정도는 일반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는 건 그 컴퓨터 언어를 구사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가 필요하다. 요새 참 쉬워졌어요. 레고 하는 거 마찬가지. 이게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작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것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애들이 만든 거를 공유를 해요. 소프트웨어를. 600만 개가 지금 그 인터넷 가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뭐 했는가 보고 자기도 만들 수 있고 그 학년에 맞춰서 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킵시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왜 시키냐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거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50년 전에는. 그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무척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 그 교육을 시키려고 열풍이 불고 있고요. 뭐 영국에서는 5살부터 다 시키겠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나와서 전 국민한테 야 소프트웨어 해라, 컴퓨터 사이언스 그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컴퓨터 과학적 사고 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문제는 작은 문제 집합으로 분할해서 풀고, 그 다음에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파악을 해서 그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이 만든 프로그램 받아다가 이렇게 그걸 좀 고쳐서 그냥 쓰면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일반화하는 능력,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부단히 이제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죠. 뭐 더 큰 것을 생각해라. 맨날 뭐 숙제, 뭐 똑같은 문제 풀지 말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해라. 큰 사업들 일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문제를 나면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라. 뭐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공학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뭐 그 커리큘럼이 잘 정리가 돼 있고요. 특히 이쪽 분야는 한 5년 만에 이만큼씩 새로운 과목이 막 생깁니다. 학부 과목으로, 대학원 과목이 아니라 학부 과목으로 이러한 신규 과목이 들어갈 정도로 변화가 빠른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뭐 전자공학하고 같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그렇게 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뒤처진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소프트웨어 수급하는 형태가 예전에는 회사 내에서 개발하다가, 그 다음에 용역을 시켜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쓰고 패키지로 구입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특히 클라우드에서 인터넷상에 있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발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옛날에 발전 다 해서 썼는데 요새는 산전에서 얻어 쓰고 그냥 사용료 내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도 그런 쪽으로 좀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공공에서 지금 용역 개발을 계속 시키는데 정부가 수포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 그랬다가 다 해갖고 오면 그거 아니고 옆에 거야 그러고 또 딴 거 시키고 돈 안 주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개발의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클라우드로 점프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냥 서비스 형태로 정부가 매년 어떠한 서비스를 받겠다고 제시를 하고 그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입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제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하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또 밀접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아이디어 혁신이 스타트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혁신하는 도구가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자리가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생긴다는 통계가 있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새로운 일자리의 3분의 2가 5년 미만 기업에서 생겼다.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갔는데 일자리 없는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뭐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돼 있고 요새 컴퓨팅 시설이, 그 다음에 오픈 소스 다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가 그 다음에 그 물건 파는 것도 앱스토어나 이런 식으로 오픈 마켓에서 팔기 때문에 잘 되는 기업은 굉장히 쉬워요. 1년 만에 그냥 몇 조의 회사를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분야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주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이제 경제학 하신 분들한테는 그 M&A가 안 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 분위기는 대기업이 M&A 하면은 뭐 큰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M&A 당하지 않으면 성장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만들었는 회사가 어떻게 뭐 큰 상장을 합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있는 회사를 대기업이 살 수 있는 거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나서니까 자꾸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요. 뭘 하자. 야, 이거 좋을 것 같아. 뭐 하고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죠. 뭐 정부가 어떻게 그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알아서 네가 잘 노는 놈은 잘 돼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생태계를 좀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사회적 문화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의 가장 특성은 개방, 공유, 참여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한 번 만든 거 또 만들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그건 죄악이에요. 고생해서 한 사람이 똑같은 거 만들어 옆에서 똑같은 거 만들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사용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남의 거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매시업이에요. 맨 땅에서 창조 안 됩니다. 창조하기 위한 바탕을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처음에 만든 소프트웨어, 거기 버그 천지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개선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사용하면서 바꾸고 계속 바꾸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은 버그가 막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생태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거부터면 뭐 그 에러라고 생각하고 요새 그 컴퓨터 껐다 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생태예요.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국가 R&D에. 점진적 개선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한번 딱 하면 끝이에요. 그때 완성돼야 돼요. 여러 가지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평가제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사회에서는. 뭐 뺑뺑 놀다가도 좋은 아이디어 내고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어낸 사람이 찬양받아야지 뭐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지적재산권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막아주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공론이 있습니다. 내가 코딩을 하는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써서 내가 코딩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남의 거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내가 일일이 확인하고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적재산권 제도지 소프트웨어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저작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보호가 저작권이라는 건 표현에 대한 보호니까 그대로 베끼는 것만 막아주고 이해하고 그걸 다시 코딩하는 거는 제한하지 않는 그런 제도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R&D 체계도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현재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점진적 개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체제가 됐고요. 또 국가 R&D 하는 경우에 특히 자연과학하는 R&D에 거기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생산이 됩니다. 하려면 필요한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죠. 더구나 아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가서 코딩해서 지금 데이터 돌려가지고 자료 발표하는 거거든요. 잘못될 가능성 굉장히 많죠. 그 데이터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조달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지식산업인데 이걸 갖다가 너 몇 시간 만에 만들었어. 몇 년짜리야. 이것만 본다고요. 그림 사는데 너 몇 시간 동안에 그렸냐. 이거 따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20년 동안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그냥 하드웨어에 아주 돼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가서 야 조달청 2개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 또 새로 만들자. 지식산업을 위한 조달청. 그런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제도가 아주 경직돼 있다는 거. 뭐 각종 규제 해하는 거 이런 거 문제고요. 사회 기업도 바뀌어야 돼요. 뭐 창조는 잉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80대 20 전략을 쓰죠. 80%만 회사 일하고 20%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직원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가끔 놀면서 약간 좋은 아이디어 내라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 닭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임원이 딱 들어보면 전 직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사무실 환경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거기서 창의력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그 소스 코드를 공유합니다. 모든 전 직원이. 우리 삼성 같은 데서 소스 코드를 뭐 딴 부처에서 뭐 하는가 들여다봤다가는 간첩이죠. 그거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희화했는데 같이 만들어서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다른 것만 써야 될 부분, 이게 공통되는 손바닥 부분이 없고
처음부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체제가 이게 횡으로 돼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운영체계 하는 회사, 뭐 데이터베이스 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딱 이렇게 버티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 단위로. 그래서 그것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읽은 자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본주의를 재해석하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뭐 자본주의는 그동안 인류 번영의 원천이었고,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바인허커라는 친구는 시장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다. 그 성공이 보장받는 곳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 배분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보상 체제가 이 창조, 지식 뭐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러니까 지식을 창조하는 도구고 지식을 관리하는 도구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주고 해석을 다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거를 끌어가는데 아주 핵심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커다란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얘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그 뭐 거울의 방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뒤로 가는 거고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면은 제자리에 서 있고 그런 상황.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란 나라, 뭐 이런 나라, 인도 같은 나라하고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잘하려면 지금부터 2배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는 굉장히 지금 안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